십이신살은 삼합의 원리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십이신살을 빨리 도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삼합을 제대로 뭐 목의 삼합은 해묘이다, 수의 삼합은 신자진이다, 화의 삼합은 인호술이다, 금의 삼합은 사유축이다. 이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십이신살을 이제 들으려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좀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십이신살 강의할 때도 그 강의를 했어요. 십이신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은 삼합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해묘입니다. 해묘미. 연살을 좀 빨리 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연살 빨리 찾는 방법. 제가 겁살, 겁재천 다 말씀드렸죠. 지살도 이제 강의 올라갈 겁니다. 보시면 되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내가 해묘미 띄거나 일지가, 저는 연지로도 보고요. 띄는 연지죠. 일지로도 봅니다. 연지는 국가나 조상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나한테 형성시켜주는 어떤 그런 거를 읽고요. 일지는 내 기준으로, 그쵸? 내 기준으로 그런 어떤 신살적인 그런 배경이나 모습이나 궁성적으로, 육친적으로 내 기준으로 어떻게 그 신사를 볼 것인가 하는 걸 일지로 보거든요. 일간 기준으로 보는데, 일간은 12운성과 같이 비슷한 기운은 12운성 기운과 같이 심리적인 요소, 왕세의 요소를 볼 때는 일간 기준으로 보는데, 자, 내가 목이다, 해묘미 띄거나 일지가 해묘입니다. 그러면 네 그룹, 요건 네 그룹이거든요. 네 그룹은 뭐라 그랬죠? 지장화라고 하죠. 지장화. 계속 반복합니다.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다. 자, 요 봄 다음에는 여름으로 생하죠. 목생화하면서 봄은 여름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생을 하거든요. 그럼 지장화 다음은 내 위에는 상위 그룹입니다. 상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전의 그룹인데 망육천입니다. 근데 위에 사람들이 망 잘 보면 6천만 원 줄게 하는, 전 그렇게 처음에는 유치하게 좀 외웠어요. 망육천. 망신살, 육해살, 천살이 내 위에 그룹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내 겨울 다음에는 봄이잖아요. 겨울은 봄을 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게 겁년반입니다. 겁살, 연살, 반한살. 보통 이렇게 많이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하위 그룹, 아래 그룹, 나를 생하는 그룹, 나를 생한다. 이걸 여러분들 잘 지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생한다. 겁년반. 내 밑에 있는 애들, 겁나는 여자애들이 있는 반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진 애들 모아놓은 반 이런 거 있었나? 우린 약간 그런, 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반이 있었어요. 아주 우수반, 우등반, 그 다음에 아주 좀 또라이반, 공부 못하는 반 뭐 있었는데, 겁나는 애들, 겁나는 애들 모아놓은 반. 내 밑에 그룹 애들. 걔들은 나보다 좀 이제 좀 밑에 그룹이거나 해서 겁년반. 그 다음에 요 이제 반대 그룹이죠. 반대 그룹. 봄이면 가을이 어떤 반대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제월입니다. 반역 저절은 제월이 반역제월. 그쵸? 반역제월, 뒤 겁년반, 위 망육천. 반역제월. 제월이라는 애가 뭐 아무튼 그 역제월인데, 이 역제월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충의 관계구나.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요 연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연살 시간이잖아. 요요님 80년대에 태어나지도 않으셨나? 아, 나이를 공개를 했네. 대충. 보통 80년대
9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90년대. 80년대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90년대 아닌데 88 올림픽 때가 제가 대학교 91학번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하위 그룹의 중간 왕지가 연쌀입니다. 왕지가 연쌀이면서 도화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앨런 스미스님 88년생 무진년생이시네. 88 올림픽 열렸을 때 태어나셨네. 호돌이 아무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연쌀은 해묘미 이전에 신자진. 해묘미는 우리가 봄이라고 생각하세요. 봄은 목이잖아. 그 다음에 겨울은 수잖아요. 수는 신자진. 그래서 자수가 그 해묘미한테는 연쌀, 도화살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를 생하는 글자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겁살을 이제 사실은 내 반란이나 영모는 누가 꾸미죠? 내 위에 사람이 꾸미나요? 아니야. 내 밑에 애들이 꾸며. 내 후배가 내 밑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 겁살을 우리가 영모주동자라는 닉네임을 딱 준 겁니다. 항상 이 겁살이 발동을 겁니다. 이 인신사해에 있는 이 겁살이 이제 발동을 걸어. 자, 그러고 이 연쌀의 애칭은 뭐냐면 이게 시녀입니다. 시녀. 자, 반한쌀의 애칭은 내시. 옛날에 우리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한 왕국을 했을 때, 그럼 이 장성쌀이 뭐죠? 이게 군주예요, 군주. 왕입니다, 왕. 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설명 뭐 있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왜 이걸 시녀라고 하느냐? 시녀, 월살을 우리가 내당마님이라고 하거든요. 내당마님은 옛날에 이제 사대부 집안에는 그 사대부 어른이 사시는 안채가 있었고, 내당마님은 이제 본처일 수도 있고 첩 중에 첫 번째 첩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같이 동침을 하지 않고 한쪽 마당에 안채를 별도로 만들어서 내당마님 혼자 기거할 수 있게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내 그룹하고의 반대 그룹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성쌀이나 이 네 그룹하고는 조금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하지만 나를 언제든 이렇게 좀 사유축 반대 그룹이니까, 그렇죠? 나한테 어떻게 뭔가 이렇게 반대로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내당마님, 곡간열쇠를 내당마님이 이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쌀하고 신여하고 내당마님은 어차피 이 중전이라든가 본 부인한테는 서로 이제 조금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신여하고 내당마님하고는요 자축 합으로 자기끼리 또 이제 합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왕을 생하잖아. 이 신여는 뭡니까? 신여는 이 왕을, 군주를 잘 모시는 거예요. 그쵸? 발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시중을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여가 엄청 많잖아요. 신여 중에 또 왕의 마음에 들면 이게 후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여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막그룹의 중심 글자다. 그러면서 이 왕을 생하는, 수생목하는, 그쵸? 자수가 묘목을 생하잖아요. 수생목하는 그런 왕지의 글자다. 왕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목욕의 기운도 아까 연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왕은 몸만 보고 그 시녀를 탐하지 않을 겁니다. 후궁으로 맞으려면 그 사람의 가문도 좀 보고요. 그 여자의.
그리고 시도 좀 읽고 좀 머리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쁘기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왕의 눈에 들면 이 시녀는 후궁이든 나중에 중전은 될 수 없겠죠.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왕을 생합니다. 수생목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연쌀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해묘이든 신자진이든 인호술이든 사유축이든 내 다음 계절을 생하는 그 왕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호술이다, 내 그룹이 인호술이다 그러면 오를 생하는 게 뭐죠? 목생화하잖아. 그러니까 묘목이 연쌀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유축이다. 사유축 띄거나 내 일지가 사유축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으로 보면 금은 토가 생하는데 우리가 목화 금수의 삼화의 그룹만 있기 때문에 토의 그룹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로 생각하냐? 계절의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계절의 논리. 그래서 화극 금을 하지만 계절은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잖아요. 화생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절의 논리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화생금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목화토금수의 어떤 오행의 생극제와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삼합의 논리는 계절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유축 그룹이다 그러면 내 이전 계절의 인호술 여름의 중심 글자인 오화가 연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신자진이다. 신자진 띄거나 신자진 일지다 그러면 나는 수잖아. 수를 생하는 건 뭐야? 금생수잖아요. 그 이전 계절은 가을이잖아. 가을의 중심 글자인 유금이 연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오화의 시녀라고 한 것은 시녀는 늘 왕을 모시기 위해서 간택받기 위해서 목욕하고 치장하고 분두 바르고 그 다음에 아무튼 때 빼고 광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 익히고 그림도 익히고 방중술도 익히고 그쵸? 왕을 한 번에 기회가 딱 왔을 때 휘어잡기 위해서 늘 만반의 준비를 정말 왕을 모시기 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 모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걸 시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녀는 그게 자기가 완전히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으니까. 자, 이런, 여러분들이 원리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호술이다. 자, 인호술. 이게 이제 지장화잖아요. 내가 인호술 띠다. 지지가 인호술이다. 그러면 묘목이 연살이 되는 겁니다. 금년반에. 자, 연살. 그래서 목생, 화를 하고 해묘미 목국의 왕지가 이제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연살이니까 내가 사유축 띄거나 일지가 사유축이다. 그러면 연살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나다. 그럼 오화가 연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화극, 이게 우리가 극이라고 하지 말고 여름이 가을을 생한다. 여름의 중심 글자인 오화가 유금을 생한다. 그래서 이게 연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신자진 띠다 또는 일지가 신자진이다고 했을 때 그 이전 계절엔 가을의 중심 글자 유금이 금생수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왕지끼리 생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신여의 논리로 따지면 신여가 엄청 잘 생하려고 하는데 그 신여가 왕을 생하기 위해서는요 그 여러 신여들의 암투와 그쵸? 정말 이 태클과 모략과 엄청, 왜냐면 다른 신여들의 경쟁이 엄청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생수는 유금이 자수를 잘 생하냐 못 생합니다. 자유는 이게 귀문이에요. 자유파예요. 그쵸? 이거 아까뿐만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화가 유금을 잘 생합니까? 오화는 유금은요
오화를 무서워합니다. 유금은 이미 재련이 끝난 완성된 보석인데 연살이 왕 이렇게 막 좀 이제 시크한 왕인데 몸이 뜨거운 시녀가 와서 막 덤비면 아무튼 열심히 본인은 이 시년을 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왕직끼리 뜨거운 오화의 불꽃이 유금을 왕을 녹여버릴 수 있어요. 이게 복상사할 수 있어. 이 왕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이전 거 보면 뭐가 있어. 이 목생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호술띠나 일지에 갖고 있는 이 묘목이 오화를 생하긴 해요. 근데 이 왕을 생하는데 오묘는 뭐죠? 오묘 파입니다. 파. 열심히 생하려고 하나 왕지끼리의 생은 원활하지 못하고 이 파는 내부 분열. 자기 시녀들끼리 내부 분열 나가지고 내가 생할 거야, 내가 모실 거야, 내가 뭐 할 거야 해서 뭐 아무튼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수, 묘, 자묘는 뭐예요? 자묘 형이야. 형살. 이 암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해묘미의 묘에 생하기 위해서는 자수의 시녀들이 형살, 자기들 깎아내리고 아무튼 이 형살의 구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녀가 왕을 생하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왕조로서 최선을 다해서 생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찾는 방법 첫 번째는 삼합의 논리를 생각해서 해묘미,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을 해서 내 이전의 삼합의 왕지 중간에 있는 글자가 연살이 되는구나. 이것도 귀찮다. 그럼 해묘미에서 해묘미, 묘를 생하는 왕지의 좌우미로 했으니까 생하는 자 목화 금수를 생각하세요. 수는 자수가 해묘미 할 때는 이게 연살이구나. 그쵸? 어렵지 않죠? 인호술이다. 그러면 목생화, 묘목의 목생화, 묘목이 이제 목이니까 그렇구나. 사유축이다. 그러면 화극금이긴 하지만 여름이 가를 생하는구나. 화생금으로 오화가 연살이구나. 신자진이다. 그러면 신자진은 금생수, 그쵸? 금생수니까 좌우묘 중에 유금이 금이니까 유금이 연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12신살의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순서로 흘러요. 그쵸? 음가는 어떻게 흘러? 음가는 여기서부터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로 이제 거꾸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연살은요, 지살, 지살 다음 글자가 연살입니다. 지살 다음 글자가 연살이야. 그렇죠. 겁재천, 진연월, 망장방, 영육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딱 착안하냐. 지살 다음이 연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인호술 삼합이다. 그럼 지살이 뭐예요? 인 다음에 묘죠? 묘가 지살이구나. 이해되세요? 사유축이다. 사유축. 사 다음에 뭐죠? 사, 오, 미 이렇게 가잖아요. 오가 연살이구나. 지살이 아니라 연살이구나. 신자진이다. 신자진 띄거나 일지다. 그러면 신이 지살이잖아. 지장화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유금이잖아. 신자진은 유금이 연살이구나. 또 하나. 그 다음에 뭐 남았어? 해묘미.
해묘입니다. 삼합이 일지나 년지가. 그러면 해담엔 뭐예요? 해자축이잖아. 자수가 연살이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쉬워. 빨리 도출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한 이거는 좀 복잡하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삼합에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이런 뭐 시녀가 어떻고 그쵸 내 하위 그룹에 생하는 모습이 계절의 논리가 어떻고 뭐 이것도 좋고 목생화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도출도 하는데 제일 심플한 거는 지사를 다음 글자가 연살이다 인호술이다 인묘 사유축이다 사 다음에 오 사오미니까 오화 그 다음에 신자진이다 그러면 유금이 연살이 되는구나. 해묘미가 해묘면 해자축이니까 해 다음에 자수니까 자수가 연살이 되는구나. 이거 제일 쉽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캐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쉬운데 앞에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그래도 사주명리 일타 강사가 요게 이제 요게 핵심이긴 한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원리와 그다음에 또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하고 하려면 하위 그룹과 뭐 상위 그룹 반대 그룹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바쁜 시간인데 말씀을 드렸어요. 목이 타네. 셀리님 지살 다음 연살 이게 제일 쉽네요. 그렇죠. 김진영님 반갑고요. 대운에서 자수가 와서 연살이던데 저는 그렇죠. 그러면 자수가 와서 연살이다고 하면 일지가 해묘미든지 해묘미띠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살 용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살이 포함된 게 롱망년이 이렇게 써 있는데 롱망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12운성의 순서를 외워놓으시고 12신살의 순서도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하 순으로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외워놓냐 가장 중요한 절검육, 태제역, 양천반, 생지장, 용년망, 대월, 롱망년, 왕장지, 세반천, 병역제, 사유법, 묘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면 정말 여러분들 사주 풀이하는데 이 스피드 그 다음에 아무튼 이 능력이 일취월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연살 그러니까 12신살의 양간 12 목욕이 됐을 때 목욕일 때 연살이 되고요. 음간의 걸록일 때 연살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사주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무조건 목욕지가 있으면 이게 연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을사, 신해 연살은 전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자, 오, 묘, 유만 연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신사회가 연살이 될 수 있나? 을사도 목욕이고요. 신해도 전부 다 목욕 상관의 글자입니다. 이게 두 개잖아요. 목욕 상관. 목욕 상관인데 이 을사나 신해는
이게 목욕지이긴 한데요. 연살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을사는 욕, 연, 망신살입니다. 을사. 신해도 망신살. 이제 망신살.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망신살 설명 가면 이제 설명 드릴 텐데, 어쨌든 양간의 목욕지가 연살이 되고요. 음간은요 걸록지가 연살이 됩니다. 그걸 제가 하나 이제 좀 써드리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시려면, 자, 그럼 양간의 목욕을 한번 써볼까요? 갑, 병, 무, 경, 임. 여러분들이 12신사를 알려면 12운성이 선행학습이 돼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갑목의 연살은 뭐죠? 갑목의 연살. 자, 갑자. 자, 병화는 묘. 무토도 묘. 화토동법으로 병화하고 무토는 12운성이나 12신사를 같이 갑니다. 자, 경금은 오화가 목욕입니다. 유가 목욕이에요. 그래서 십성을 써보면 이게 정인이죠. 정인 목욕. 이것도 정인. 무토만 정관입니다. 경오도 정관이고요. 임수는 정인이 됩니다. 정관 아니면 정인. 이게 전부 다 목욕지. 목욕의 일간 기준으로는 연살이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자, 이게 갑자 일주를 갖고 있는데, 일단 일간 기준으로는요 연살의 특성과 목욕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체도화를 아까 목욕의 목욕 플러스 연살을 나체도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 일주나 경호일주 같은 경우에 나체도화살이 이제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월지가 나체도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지 기준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갑자 일주다. 갑자 일주가 목욕의 정인인데, 그쵸? 목욕의 정인인데 사주가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는데, 년이 뭐가 어떤 띠가 들어와야 이 자수가 연살이 될까요? 자, 해묘미가 들어와야겠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바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잠시만, 서버에 문제가 있다고 떴네.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천울기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면서 이 목욕을 갖고 있고 해묘미띠다 그러면, 이게 나체도화로서 목욕지를 갖고 있으면서 또 이 자수가 연살이 또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도화살인데, 이 창피함을 모르고 옷을 좀 벗는 어떤 그런 도화살의 모습을 갖는다. 경호일주다 그러면 어떤 띠일 때 오화가 도화살로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유축띠다. 사유축이 연지로 갖고 있을 때, 그쵸? 이 오화가, 경호는 욕정관입니다. 욕정관. 갑자는 욕정인. 정관인데, 정관은, 그러니까 이 경호일주는요 참 매력이 있어요.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듯해. 그리고 회사를 다녀도
겉에는 안 그런데 밤에 술 한 잔 먹으면요, 이 경호는 끼를 발휘합니다. 그게 또 사유축 띠다 그러면 이게 연살이거든요. 배우자가 연살이면서 내가 또 내 몸이 연살에 뜨거운, 그쵸? 기운이 어째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발산을 하려고 하는 게 경호일주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양간일 때 12신살의 목욕이 연살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음간일 때는, 자, 음간.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음간일 때는 걸록일 때 연살로 작용한다 했어요. 자, 을, 정, 기, 신, 개. 제가 사실은 유튜브도 사주 공부하면서 지금도 이제 좀 다른 선생님들 거 찾아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하는데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연살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해부하고 실제 그 원리라든가 여러분들 사주 풀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공부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어렵고 너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강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강의를 정말 내가 사주 공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물론 제가 유튜브 보면 무속인들도 엄청 뭐 이거 강의를, 제가 도화살 연살 검색하니까 무속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 3분, 5분, 10분 정도로 많이 강의를 올려놨는데 다 똑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무속이나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 아 그렇구나, 연살이 뭐구나, 요렇게만 알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렵고 너무 짜증날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업으로 내가 삼겠다, 아니면 주변에 내가 사주를 정말 제대로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유레카 같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무료잖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언제 유료화될지는 몰라요. 제가 유료화 시킬 마음은 별로 없는데, 제가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제가 돈벌이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재능 기부하듯이 하는데, 제가 뭐 실직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정년이 다 돼서, 그쵸? 수입을 이거 사주 명리로 제가 제 2의 인생의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면 이 강의가, 또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맛배기만 보이고 이렇게 이제 유료화 하든지 멤버십으로 하든지 할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52세인데 정년이 60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60세까지 정년을 다 채우고 싶어요. 직장 생활 하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한 8년 정도는 그냥, 그쵸?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들여갖고 열심히 내 거와 학해서 습을 해서 숙성시켜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도화살은 연지 일지 둘 다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화살뿐만 아니라 12신살을 어떤 선생님은 일지만 본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연지만 본다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유명하신 명리 유튜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근데 저는 이게 뭐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고 양다리가 아니고, 일지로 보는 것은 시대적으로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12신살이 어떤 기운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느냐를 볼 때는 일지 기준으로 운도 보고 원곡도 보는 거고요.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내가 갑자기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연지가 뜻하는 게 내 조상이자 국가이자 나를 크게 둘러싸고 있는 나의 어떤 태생적인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여되는 어떤 그런 신살적인 의미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살적인 의미, 나한테 부여되는 어떤 그런 신살적인 의미라고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싶은 겁니다. 김진영님 정년퇴직 하셔야죠. 저는 정년퇴직 하고 싶죠. 그런데 직장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아무튼 악의 세력들이 있어갖고 너무 힘들게 하는 이 동료들이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놈도 있어서 제가 이 뭐 명리 이렇게 또 유튜브 한다 하는 거를 또 별로 안 좋게 제가 뭐 직장에서 얘기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어떻게 알게 되신 분들은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음해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공무원도 유튜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겸직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신청했는데 아무튼 잘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무료로 재능 기부로 수익 발생 안 시키고 광고는 탑재 됐는데 여러분 저도 다른 유튜브 강의를 이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는데 광고 많이 뜨잖아요. 저도 광고 뜨면 이거 스킵 또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막 짜증 났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프리미엄. 이게 한 달에 한 11,000원꼴 되는 것 같아. 1년이면 뭐 12만원, 13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들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빠 유튜브를 이제 봅니다, 또. 이제 작은아들은 명리 공부도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보는데, 광고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유튜브 보는데 광고 안 뜨네 그랬더니 자기들은 프리미엄을 신청을 했대. 한 달에 11,000원 정도 되는 거. 근데 프리미엄을 신청을 하니까 광고 안 떠요. 정신건강에 너무 좋아. 한 달에 11,000원을 지불하고, 이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말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뭐 아무튼, 채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 인생 어떤 철학적인 얘기 해주시는 그것도 들을 때도 있는데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해서 하니까 아무튼 너무 편해. 광고가 안 떠.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지. 어쨌든 여러분 8년 안에 도사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쉽지 않아요. 우체복님 반갑고요. 경호일주, 고소영이 경호일주시구나. 고소영이. 셀리님 8년 안에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제 강의를 열심히 이렇게 들으면요 3년 안에 어디 가서 사주 못 본다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3년 정도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아무튼 사주를 좀 볼 줄 알게 됐거든요. 강창희님, 저는 큰딸이 프리미엄 해줘서 광고 없이 감사히 보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큰따님. 자, 이제 진도 나가야지. 자, 을목의 걸록은 뭐예요? 묘. 정은 오. 기토도 오화. 신유. 개수의 개수는 자즈. 자, 개자. 그래서 음간에 여기 전부 도화잖아요. 도화인데 음간이니까 이게 걸록이죠. 그러니까 좌우묘유로 다 됐고 이게 걸록 전부 다 걸록입니다. 비견. 근데 기토는 화생토 편인이 되겠죠. 신유도 비견, 계좌도 비견. 이면서 이게 전부 다 걸록이죠. 걸록의 연살입니다. 그러니까 을묘일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연살의 분위기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3대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을묘, 임자, 신유. 을묘는 연살에 이 걸록에 자기의 어떤 뿌리도 있고 자기 색깔이 확실히 강하면서도 그게 엄청난 인간적인 매력이며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연살이 되는지를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을목은 삼합에 무슨 운동을 하죠? 을목은 병, 무, 을 하고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인, 오, 술 화운동을 하죠. 인호술 화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인호술한테 이 묘가 연살이죠. 목생화, 그 다음에 인묘, 지살 다음에 묘니까 이게 연살이 되는 겁니다. 정화하고 기토. 자, 정화하고 기토는 무슨 운동하죠? 사유축 운동합니다. 경금과 함께 경기 정원 사유축 운동을 한다. 사유축에 오어가 있다. 그러면 지살 다음에 사오미, 그쵸? 사오 지년 연살이구나, 맞구나, 그쵸? 신은 삼합운동에 임수하고 신자진 운동을 하죠.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금이 신유술 지살 다음에 도화살이를 했잖아요. 그 유금이 연살이 되는 겁니다. 개수는 무슨 운동이죠? 개수는 간목하고 해, 묘, 미 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선생님, 수는 신자진 운동 아닌가요? 그럼 곤란합니다. 지금 그거를 질문하시는 분은, 그렇죠, 해묘미 미래님, 좋아요. 자, 그래서 이 해 다음에 이 자수가 지살 다음에 자니까 이게 연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이 걸록을 깔고 있다. 특히 그리고 을묘나 신유 같은 경우는요, 요게 이제 일간 기준으로도 연살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따져볼까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 그쵸? 그러면 묘가 도화살 연살이 되려면 연지가 뭐가 돼야 돼요? 목생화잖아. 그러면 연지가 인호술띠, 인호술띠가 을묘일주다 그러면 연지 기준으로도 이게 연살이고요. 그쵸? 일간 기준으로도 연살입니다.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톡톡 튀는 매력이 엄청나겠죠? 묘는 또 봄에 파릇파릇한 글자잖아.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신유일주다. 신유일주가 연지가 무슨 글자가 돼야 이 유금이 일간 기준으로도 연살이 되지만 연지 기준으로도 어떤 글자가 들어와야 돼요? 신자진. 여기 자수 써있네. 신자진.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일 때 이 유금이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요, 일간 기준으로도 연살이고요, 연지 기준으로 연살이야. 훨씬 더 어떤 그 매력이라든가 자기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그 얼음공주 같은 느낌의 연살의 어떤 이 전문성부터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신유. 자기 주관이 엄청 뚜렷하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제 볼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뭐 연살은 도화살이라 하더라. 그쵸? 뭐 목욕지가 연살이다. 그래서 그걸로 끝 하면 안 돼. 이걸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면 이런 음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기토를 한번 볼까? 기토? 자, 기토가 월지가 오화야. 월지가 오화면 오화가 예를 들면 편인의 일간 기준으로 이게 월지가 연살이잖아요. 그러면 오화가 일지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일지 기준으로 오화가 연살이 되려면 어떤 글자가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사유축, 그러니까 기사일주, 기유일주, 기축 일주한테 이 오화가 걸록이면서 이 기사일주 또는 사유축 띠다 그랬을 때 이게 오화가 연살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도 요게 걸록 편인의 어떤 편인이면서 걸록이면서 그 다음에 일지 기준으로 이게 연살이다. 그러면 편인적인 어떤 매력이 엄청난 거예요. 신자진 사유축이죠. 그 편인적인 매력이 약간 이 신비한 매력이 있잖아. 신비한 매력인데 그 열정, 내 생각을 사초적인 생각을 가만히 땅속에 묻고 있나? 아닙니다. 이 생각을 발산합니다. 특이한 생각, 사차원적인 생각, 활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을 뿜뿜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운으로 내가 막 그 일도 하고 인정받으면서 그게 또 도화살로서 작용을 하니 엄청난 매력이 있고 엄청난 전문성과 사람들이 그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어렵나?